그 아까 설명드린 을 하면 쇼츠를 볼 수 없습니다. 아, 그런 기능도 있었어요? 쇼츠가 안 나오더라고요. 돼 있으면. 안녕하세요. 와이미 대표 강사 이시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부모님과 양육자님께서 요청하셨던 알고리즘 관리 방법,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도료연수 받으면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살펴보고 배우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더라도 몇 초 돌려야 되는지 당연히 보잖아요. 처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이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방법을 최대한 알아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 인사도 없이 죄송한데 식습관을 지금 갑자기 바꾸는 거 좀 쉬우세요? 좀 어려우세요? 어렵죠. 저 어렸을 때 안 먹던 거 아직도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적인 뭐가 있죠? 김치를 제가 못 먹는데 연습을 했다고 해야 되나? 억지로도 많이 먹어봤는데 아직도 못 먹습니다. 입맛을 가르치거나 세팅을 해주는 게 나이 들어선 좀 어렵잖아요. 다만 어린 시절 기본적인 식습관 교육은 저희가 해줄 수 있잖아요.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는 봐줘야 되고, 포크를 또 거꾸로 들지 않았는지, 막 잇몸에다가 막 이렇게 찌르진 않는지 봐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보는 화면도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미디어 교육, 입맛 교육, 미디어 입맛 교육을 들여다 봐주시면서 아이들 세계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사님,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들었던 내 아이 스마트폰 어떻게 관리해 주는가 중에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어린 시절부터 해줬던 게 키즈 모드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키즈모드는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아이들, 연령대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모드입니다. 필터링이 잘 된 아기자기한 그런 영상들만 볼 수 있는, 맞아요. 최소한 키즈 모드로 시작하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가장 안전하죠. 그쵸. 그리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었던 기능 중에 하나는 또 셋탑박스 안에 있는 거, IPTV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유튜브를 이용하면 검색이 되게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리모컨으로 해야 되니까. 그쵸. 이게 손으로 틱틱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색이 쉬운 것도 아니니까 티니핑 뽀 쌍비 뽀 어딨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의도된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던 것만 볼 수도 있고. 네네, 그냥 다음 이렇게. 그래서 안전한 영역 안에서 의도된 불편함 행동 디자인을 해주면 그래도 좀 안전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 강사님께서 이제 미디어 이용을 안전하게 하는 혹은 알고리즘을 사용자 입장에서 그나마 좀 조절해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이들 그러잖아요.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반대로? 싫어요, 추천 안 함, 신고. 이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는데, 알고리즘에 내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필터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디지털 권리를 행사하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주체적인 태도로 싫은 거 싫다고 해줄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틱톡은 이게 조금 어렵다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눈에 딱 보여요. 어허. 영상 하단에 보면 바로 딱 표시가 있고요. 좋아요 바로 옆에 싫어요가 있어요. 틱톡 같은 경우는 찾기가 좀 힘듭니다. 보통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누르지 않을 것 같은 버튼에 숨겨져 있어요. 어디죠? 공유로 많이 쓰는 아이콘 안에 숨겨져 있는데, 내가 이게 영상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공유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유를 눌러야 신고 버튼이 있고 관심 없음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터링이 좀 덜 되겠네요. 사람들이. 그리고 귀찮으니까. 찾기도 좀 어렵죠. 아,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막 신고한다고 경찰에 신고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신고를 하시면 네. 구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줘서 고맙다. 나의 의견을 줬음에 감사하다고 메일을 보내요.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싫다고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 싫어요 누르는 게 조금 그랬거든요. 미안해. 내가 이 사람 진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때 눌러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냥 조금만 불호여도 이렇게 누르는 거를 습관화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적극적인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을 하나 설명드리면, 볼륨 업 했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시끄럽게 본다라고 부모님 입장에서, 양육자 입장에 싫을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잡을 수 있는 찬스다. 아이가 에어팟, 버즈, 이어폰 끼고 방으로 들어가고 핸드폰 가리기 시작하면 뭘 먹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몰라. 노 스마트 존을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잠자는 방, 공부하는 방, 식탁은 노 스마트 존, 그리고 거실을 소파는 유튜브 존. 이렇게. 대신 이건 가족 모두 지켜야 돼요. 룰처럼 그렇죠. 규칙으로 세우는 거죠. 방 들어가서 옷장에서 몰래 초콜릿 먹는 거랑 이제 식탁에서 먹는 거랑 지도하는 방향 자체가,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환경 설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시작부터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모두가 그러기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존이 우리 집 안에 있지 밖에는 없잖아요. 네. 밖에서는 뭐 친구를 따라서 볼 수도 있고 그쵸. 조금 유해한 걸 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알고리즘이 점점 타고 가서 그 관련된 영상만 추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로직이 있죠. 그렇죠. 이때 좋은 게 알고리즘을 초기화. 입니다. 내가 봤던 시청 기록들을 토대로 이게 추천 영상이 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시청 기록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뭘 보는지 너가 기억하지 마라고 하면 되는 거라서 반영하지 마. 네,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놓치고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시청 기록을 지금까지 본 걸 일단 다 지워주세요. 싹 클린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기록하지 마라고 하고 기록 중단을 하면 깨끗해집니다. 하얘져요. 네, 완전 하얘지고 네. 검색을 해야만 볼 수가 있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정보나 표현들이 난무하는 게 아니라 검색한 그 키워드에서 기반한 그 카테고라이징한 데이터 안에서 컨텐츠들이 뜨니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고 그거 만족했으면 그냥 나와버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하면 좋은 게 네. 제한 모드라는 게 있어요. 댓글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가 기능이 뭐가 있냐? 청소년한테 유해할 것 같은 컨텐츠를 어느 정도 필터링 해줍니다. 완벽하게 해주진 않는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네. 그래도 이걸 킨 것과 안 킨 거엔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키고 내가 검색을 하면 적어도 조금은 더 필터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으로 두 개를 세트로 해서 기본 세팅 값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 버튼들 찾는 게 좀 불편하시거나 그동안 내가 봐왔던 게 너무 난무해 있거나 하면 저는 그것도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계정을 새로 파서 시작하는 거. 시작하면서 시청 기록을 안 하겠다. 기록 중단을 해놓고 하면 그냥 검색한 것만 보게 되니까. 아예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한테 그렇죠. 권유해줘도 네. 좋겠네요. 처음에 줄 때는 새로운 계정을 시청 기록 중단한 걸로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들도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좋겠죠. 맞아.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시청 기록 중지하고 그때 내가 궁금한 것만 찾아서 봐. 이것저것 막 뜨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라고 함께 룰을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계정을 좀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적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뭐 유튜브건 인스타건 계정을 한 2개, 3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주제별로. 그렇죠. 목적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칼도 과도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요리용 칼이 있잖아요. 중식도도 있고. 네, 중식도도 있고 뭐 회 뜨는 칼 따로 있고 빵칼도 있고 빵칼로 회 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계정은 이제 공부용 계정, B 계정은 게임 관련한 거 아니면 내가 스포츠 좋아하는 스포츠 계정 이렇게 구독한 걸 다르게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30개 정도 공부 관련 채널을 구독을 눌러놓고요. 좋아요를 그 채널 들어가서 한 2,000개? 계속 눌러요 그냥. 그러면 뭐로 검색을 해도 글로 돌아가. 선이 좀 지켜질 것 같긴 해요. 그 주제 내부에서 그래피티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쪽으로 좀 돌아와 이렇게 콘텐츠 중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요. 저는 프리미엄 계정 쓰시는 거 추천해요. 광고도 막을 수 있고. 맞아요. 괜히 프리미엄이 아니더라고요. 중간 광고, 앞에 광고, 다음 영상 넘어갈 때 광고에서 간혹 의도치 않게 선정적인 거나 좀 폭력적인 게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뜨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한테 줄 때는 광고에 대한 노출을 좀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쇼폼 콘텐츠, 그러니까 쇼츠나 릴스를 볼 때는 다음에 넘어갈 때 랜덤하게 뜨게 하지 말고 좋아하는 채널이 있으면 그 채널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쇼츠를 돌리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그 채널의 것만 나오죠? 맞아요. 그 사람이 올린 거 안에서만 계속 넘어갑니다. 내가 만약 A라는 사람의 컨텐츠가 좋아. 이 사람이 역사에 대해 잘 가르쳐. 이 쇼츠 봤다가 다음 거 넘겼으면 쇼츠 화면에서는 이것저것 넘기는데 A라는 사람의 채널에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쇼츠 창으로 넘어가면 좀 안전하더라.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건데 모바일 버전이나 PC 버전 유튜브 위쪽에 보면 점 3개 눌렀더니 그 쇼츠 영상 적게 표시 설정이 가능하던데 발견하셨을까요? 그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네. 쇼츠만 이렇게 쭉 나온 섹션이 있고 밑으로 이제 롱폼 영상들 그 섹션 우측 상단을 보면 점 3개가 있어요. PC에도 있고 모바일에도 있습니다. 네. 눌러서 쇼츠 적게 표시 혹은 뭐
이거 쇼츠 관심 없음 누르시면 30일 동안 그 섹션을 오. 활성화하지 않는다라는 알림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럼 한 달간 쇼폼이 좀 덜 뜨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노출을 좀 덜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줄 때는 쇼폼을 원치 않으신다면 눌러도 좋은 기능 그렇죠. 같아요. 별로 좋고 그 아까 설명드린 시청 기록 중단을 하면 쇼츠를 볼 수 없습니다. 아 그런 기능도 있었어요. 쇼츠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시청 기록이 중단돼 있으면. 이 말은 즉 쇼츠가 알고리즘으로 온전히 돌아간다는 소리겠죠. 기록을 못 하니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이거는 또 새로운 사실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세팅을 해서 주시면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 시간 중단 알림이라고 말씀 주신 게 있었는데 그건 네. 어떤 건가요? 되게 사소한 기능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알람 켜듯이 일정 시간이 되면 시청을 중단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알림이 와요. 네. 그럼 영상이 멈추고 이렇게 알림이 오는데 이거를 좀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어떠신가요? 조금 내가 몇 분만 봐야지 하고 정하고 보시지 않죠? 맞아요. 그냥 보잖아요. 보다 네. 보면 시계 보고서 이렇게 지났어? 맞아요. 라고 할 때도 많고. 난 분명히 오늘 12시 안에 잘 수 있을 줄 알았어요. 11시에 다시 섰거든요. 아 그러면 자기 전에 누워서 폰 봐야지 뭐 한 30분 보다 말겠지. 근데 1시 반 돼 있고 근데 누가 옆에서 야, 너 너무 많이 보고 있어 얘기해주면 그것 때문에 끊지 않더라도 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인지는 할 수 있잖아. 아 내가 벌써 30분을 봤구나. 아 내가 이걸 보다 보면 30분이 이렇게 짧구나. 뭐 거기서 끄면 가장 좋은 거고 네. 그게 아니어도 아이들이 볼 때 스스로 좀 조절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네, 격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소격해버릴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과의존이나 편향을 갖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드려봤는데 사실은 정답이다, 완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순응하기만 해야 되느냐 보다는 주체성을 가지고 디지털 권리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자기의사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성교육 강사로서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성적 자기의사결정권에는 하겠다도 있지만 안 하겠다도 있고요. 동의 부동의의 개념, 수용과 거절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처럼 미디어 환경 안에서도 이런 권리 행사를 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내용을 바로 당장 아이랑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안 해. 그러면 말짱 도루묵 될 수 있어요. 인지를 행동과 동시에 일어나게 해서 기억하게 하자. 라는 생각으로 아이의 행동 개선을 지금 당장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의 행동 버튼을 지금 당장 눌러 주셔야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 강사님 이 내용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적용하실 수 있고 실제로 결과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쵸. 이 영상을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아이랑 같이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엔 저희가 또 다시 아이들과 양육자님들에게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